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라 한종목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요. 여기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종목들을 바로 보시면 역시나 오늘도 개별적인 사유로 해서 등락이 좀 결정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리스트를 보면은 전통적인 가치주 영역에 속해 있는 애들이 비교적 강했던 모습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들 중에서요, 좀 그래도 핫한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 스포츠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기업이죠. 1위에 랭크되어 있는 펜내셔널 게이밍에 대한 이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어제 펜내셔널은 이슈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 NFL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서인지 아주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원래 미국에서는 최고의 스포츠가 NBA나 MLB가 아니라 NFL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FL의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는 스포츠 도박도 열기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이 위치 추적 업체에 따르면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서 3억 3천만 건의 거래가 추적되었다고 합니다. 이 위치 추적이라는 게 스포츠 도박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건데요. 네, 무섭네요. 핵심은 3억 3천만이라는 숫자가 작년 NFL 시즌보다 122%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열기고요. 그래서 스포츠 도박 관련 업체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펜내셔널만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펜내셔널 게이밍이 또 다른 캐나다 업체인 더스코어라는 업체를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더스코어는 이 왼쪽 사진에서 지금 보듯이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모바일에 친화적으로 스포츠 정보를 좀 제공하는 앱을 보유한 업체로서 이렇게 정보도 제공하면서 바로 베팅할 수 있도록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더스코어는 북미 기준으로 해서는 세 번째로 인기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캐나다 업체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원래 펜내셔널은요, 그저 호텔 카지노 업체에 불과했었는데 작년 1월에 바스토리라는 업체를 좀 인수를 하면서 스포츠 도박에 좀 뒤늦게 뛰어들었었거든요. 이번에 또 인수에 성공을 하면서 완전히 스포츠 도박에 본인들의 역량을 일부 올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게, 펜내셔널 게이밍이 오프라인 스포츠 도박에서는 잘할지 몰라도 이것은 온라인 스포츠 도박 업체별 점유율인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점유율이 변변치 않은데, 그 와중에 통합 미디어 앱이자 스포츠 도박 플랫폼인 더스코어라는 업체와 인수합병을 통해서 펜내셔널이 기존에 가졌던 기존 고객층과 더해지면 점유율이 좀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대두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번스타인에서는 어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의 미래에 베팅을 하라면서 이번 인수로 더욱 강력해질 펜내셔널 게이밍을 콕 집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스포츠 도박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10% 성장할 것이라고, 고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요인으로는 스포츠 도박, 그중 온라인 스포츠 도박의 합법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주별로 스포츠 도박을 합법을 하고 있는지 불법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좀 지도인데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박스를 해둔 곳이 여기가 플로리다주, 뉴욕주예요. 플로리다주에서는 지금 입법은 됐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요. 아직 불법이란 거고, 그러니까 뉴욕주에서는 스포츠 도박은 합법화가 됐는데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앱으로 도박을 못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 두 주가 좀 사람들도 많이 살고 스포츠를 좀 좋아하는 주이기 때문에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활성화가 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대규모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지방 정부들이 돈이 자꾸 지금 마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주에서 이런 입법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 종목들입니다. 리오프닝 좀 관련주들이 좀 보입니다. 카니발과 메리어트가 좀 사이좋게 떨어졌고요. 1위에 등극한 곳은 얼타뷰티라는 곳인데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저도 신입사원 때 왜 이렇게 얼타냐고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네.
얼타뷰티 또한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올리브영입니다. 네, 매장 구성도 이렇게 오른쪽처럼 올리브영처럼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로레알부터 뉴트로지나까지 제품 구색이 다양한 뷰티 관련 리테일 업체입니다. 오프라인 사업을 한다는 기업이란 말이고요. 어제 얼타는 본인들의 2024년까지의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제목에 보면은 이 컴스 세일즈 그로스라는 게 보이시죠? 이 컴스 세일즈라는 게 뭐냐면 한국말로는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입니다. 네, 이게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리테일 기업들의 성장성을 확인할 때 쓰이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꼽힙니다. 네, 근데 이 컴스 세일즈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에서 5%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운데 게 컴스 세일즈인데요. 이게 올해는 이제 30% 이상의 지금 컴스 세일즈가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저효과 때문에 그럴 텐데 문제는 내년입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3%에서 5% 수준, 그러니까 2019년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실망감을 느낄 만 하고요. 그런데 이런 기저효과가 좀 상실되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이런 현상이 얼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코로나 시대 전처럼 우리가 겪었던 전처럼 다시 성장이 귀해지는 시기가 올 거고요. 네, 그에 대비해서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얼타가 본인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조금 성장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앱을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네, 본인의 얼굴형과 이목구비를 좀 인식을 해서 이것도 무섭네요. 어울리는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비포 애프터, 이렇게 비포 애프터로 보여주는 앱을 출시하는 형식인데요. 당연히 이커머스로 연계를 시켜서 디지털 매출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운데 여성분을 보니까 확실히 화장한 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잘 먹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시는 그 노익장 60대 이상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신 5종목 싸들고 왔습니다. 관록미가 넘치실 것 같은 어르신들의 선택은 역시 종목들을 보니까 기술주, 이제 혁신주에 대한 사랑은 어르신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이 순매수 1등을 기록한 것이 저는 참으로 의외였는데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시려는 60대 이상 고객분들께서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테슬라가 나왔는데요. 왜 이제 나왔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테슬라의 주봉 차트인데요. 이제 전고점인 $900까지 고작 4% 남았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500대까지 떨어지면서 한국 투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제가 직접 그린 이제 추세선인데 이걸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3분기 실적을 하루 남겨둔 상태에서의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각 시장에서 얼마나 잘해왔는지가 결국 키포인트인데 제가 표를 여러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 개다 보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먼저 미국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테슬라가 그냥 휩쓸었습니다. 점유율이 66%고요. 포드와 폭스바겐이 이제 새로운 전기차를 내놨지만 큰 반향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연기관의 본고장인 독일은 어떨까요? 테슬라 모델 3가 전체 전기차 판매량 순위에서 1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폭스바겐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번 9월에는 테슬라 모델 3가 홀로 7,000대 가까이 팔아대면서 압도적인 1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유럽은 세단 모델이 인기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테슬라 모델 3는 세단입니다. 그런데도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폭스바겐의 CEO는 본인들의 그룹 임원회의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화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왜 걸었겠습니까? 위기의식을 갖고 테슬라한테 한 수 접고 배우자라는 마인드였을 겁니다. 중국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도 제가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테슬라 모델 Y, 모델 3가 나란히 2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1위는 SGMW라는 자국산 브랜드가 만든 이제 홍강민이라는 차인데 이 차 가격은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라고 부르기에는 좀 민망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 테슬라가 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테슬라 차이나는 역사상 최대 분기 판매량을 지난 3분기에 좀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메이커들의 무덤인 중국에서의 경쟁에도 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를 다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는 지난 3분기 판매량이 작년 3분기보다 무려 73%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좀 대단을 하냐면요. 네, 다른 기존 내연기관 차들은 9월 차량 판매량이 아주 박살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의 내연기관 차들의 9월 차량 판매량인데요. 폭스바겐이고 스텔란티스, 르노, BMW, 다임러 벤츠까지 최대 50%씩 차량 판매량이 폭락을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이라는 건데 테슬라도 자동차 회사고 똑같이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는데 위기 대처 능력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을 일찌감치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리 주가가 뛰쳐나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적 발표 이후에 그만큼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반드시 유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적 발표 때 앞으로의 4분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표를 해준다면 이런 차익 실현 욕구를 좀 완화시켜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독일 공장에서 며칠 전에 공장 박람회를 개최를 했었죠. 이것 때문에 실적 발표 때 기가팩토리 베를린에 대한 본격 양산 일자를 발표를 해준다면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것 같고요. 또한 테슬라 모델 X 리프레시 모델이 배송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가 드디어 지난 주말에 배송 개시를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4분기 실적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빨리 돈 벌어서 모델 Y를 좀 사고 싶은데 돈부터 빨리 벌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월급날인 내일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